안녕하세요. 이제 마흔이 다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일만 한다고 결혼에 대해서 딱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결혼을 늦게 하신 편이기도 하고 평생 서로가 아니면 절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일만 하면서 사셨을 거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라서 저에게도 단 한 번도 결혼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모님을 보며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배우자를 찾기보다는 제 커리어를 쌓는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잃을 뻔하고 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싹 접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네요.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만 해도 딱히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까지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은 늦은 나이까지 일에 열중하셨던 만큼 꽤 좋은 직업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외교관을 하시다가 조금 이른 퇴직을 하시고 무역회사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무역학과의 교수셨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몰두하셔서 나이에 비해 높은 자리에 오르실 수 있으셨죠. 심지어 어머니가 한참 대학 교수에 임용되셨을 때에는 여자보다는 남자 교수들이 훨씬 많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 어머니 보고 왜 결혼을 안 하냐부터 해서 결혼을 하니 이제 아이도 낳고 키워야 할 테니 언제 그만둘 거냐며 면전에다 대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무시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버텨내서 자신의 커리어를 더 단단하게 쌓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외교관이시다 보니 해외로 나가야 할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를 임신했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혼자 있을 수 있다며 제 출산일을 2달 앞둔 시기에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걱정 말고 출장을 다녀오라고 하셨고, 다녀와도 예정일은 1달이나 남았을 테니 아버지도 미안해하시면서도 결국엔 먼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니는 연구실에 있으시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더니 양수가 터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응급으로 저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뒤늦게 그 소식을 들으시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혼자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길로 외교관을 그만두고 무역회사에 꽤 좋은 대우를 받고 이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시던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포기하실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자라면서도 늘 부모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모습과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교양을 쌓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처럼 주말이면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 각자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원까지 진학하면서 어머니처럼 교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논문과 연구에 매달리고 있으니 성인이 된 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보지 못한 채로 30을 넘겼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머리를 물려받았는지 나이 32살에 정교수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남들은 제 나이에 아직도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거나 다른 정교수들 밑에서 조교수로 일하는 게 다반사인데, 심지어 국립대학교의 정교수가 되었다니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확실히 덜었죠. 하지만 국립대학교다 보니 연구비도 사립대학교보다는 확실히 적었고 몇몇 교수들은 제대로 된 연구를 안 해도 돈이 나오니 딱히 연구에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연구할 수 있는 돈은 더 줄어갔죠. 저는 그런 모습들에 저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하자 싶어서 제 사비를 들여가면서 더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해외까지 세미나를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니 연구 성과도 있었고 제가 진행하는 수업의 질도 올라가더라고요. 더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다 보니 학생들도 깊이 있는 수업이라며 제 수업에 대한 호평이 자자했습니다. 덕분에 처음에 여자 교수라며 저를 무시하던 나이만 많은 교수들도 점점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점점 여유가 생기면서
은퇴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주말이면 산이며 들이며 전국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에도 나이가 꽤 있었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저에게 결혼도 재촉하지 않으시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응원해 주시기만 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제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어머니가 건망증을 넘어선 증세를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똑똑하신 분이라 저와 아버지는 한 번도 어머니가 실수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새로 두루마리 휴지를 채웠는데 다음날 또 휴지를 한가득 사오신다든지 책을 냉동실에 넣으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실수가 생길 때마다 얼굴을 붉히시며 이제 자기도 나이를 먹어서 덜렁댄다며 괜히 멋쩍은 웃음만 내보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설마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와 저는 마음속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어머니의 상태를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 강의를 끝내고 연구실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상하게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 편인데 그날따라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받아보니 저희 집 근처의 파출소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저희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으니 얼른 와서 모셔가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놀라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니 아버지도 엄청 흥분하신 목소리로 집에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근처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얼른 가보시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와 전화를 황급히 끊으시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퇴근하고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오늘 날씨가 좋다며 밖에 산책 가는 건 어떠냐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자기는 할 일이 있어서 혼자 다녀오라며 오는 길에 우유도 사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멀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네 공원도 산책하고 우유도 사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무슨 일인지 집에 문이 활짝 열려 있더랍니다. 아버지도 놀라셔서 어머니부터 찾았는데 어머니는 안 계시고 집은 엉망이 되어 있으니 무슨 일이 났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휴대전화가 안 보여서 당황하고 있던 때 저에게서 걸려온 전화 소리에 겨우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으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자기 휴대전화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어머니를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엔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머니는 멍하게 계시다가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리셨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셋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다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저희의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가끔씩 10년을 넘게 산 집 위치를 까먹으신다거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경우도 꽤나 여러 번 겪으셨습니다. 차마 아버지나 저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신 지 6개월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이미 한 번 진행되면 절대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없는 병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약을 드시고 생활 습관도 치매에 좋은 쪽으로 의식적으로 행동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라도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어머니는 왜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라며 자책하셨고 저와 아버지는 그동안 아닐 거라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로 어머니는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치매에 지지 않으려 무던히도 노력하셨지만 갈수록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행동하시고 정신을 차리실 때마다 밀려드는 수치심에 어머니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죽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갈수록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살도 점점 빠져서 뼈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정신을 차리고 있으시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면서 제가 어머니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돌봐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리면서 일도 하니 정말 몸이 2개라도 모자라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 어머니가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로 웬 남자가 자기를 돕겠다고 가까이 오니 무서우셨던 거죠. 그래서 집으로 직접 와주시는 요양보호사분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머니가 밥그릇을 던지고 손에 집히는 대로 던지시면서 일하러 오신 분들을 쫓아내시는 바람에 대부분의 일들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뿌리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마저도 뿌리치셨다면 도저히 집에서 감당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지역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연구들이 최근에서야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를 취재하러 온 거였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분이라 그런지 말도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고 미리 공부해 오셨는지 제가 한 연구 대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인터뷰였지만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편안함이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인터뷰가 끝나갈 때쯤에는 최근에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많다는 말까지 했었죠. 기자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위로하시고는 그렇게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기자님에게서 안부를 묻는 문자라던가 시시콜콜한 날씨 이야기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답하면서 연락을 이어나가다 보니 기자님이 저한테 호감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나이 먹도록 이성관계라곤 한 번도 없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쩌다 기자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자님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작년에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자기가 직접 다 수발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상황이 똑같은지 다른 사람이 오면 그렇게 싫어하시다가도 자기가 와서 돌봐드리면 그나마 얌전해지셔서 자기가 돌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말을 하는데 제 상황과 너무 똑같아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모셔야 하니 결혼 생각은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아내에게는 병수발을 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이후로 결혼 생각은 더더욱 접어두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공감이 가서 기자님께 사실 저희 어머니도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다 돌봐드리고 있다고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그 공통 주제가 생긴 이후로 저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동병상련처럼 서로 같은 처지에 있다 보니 공감도 잘 가고 이야기도 더 잘 통하더라고요. 서로 결혼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가 각자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며 결혼을 하는 건 어떠냐는 말이 오갔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집안 사정도 마냥 좋지 않으니 이왕 결혼할 거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젊고 기억이 있으실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상견례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홀로 외아들을 키우셨는데 치매에 걸리셨으니 도무지 상견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학교 강의를 2개나 더 떠안아 버렸어요. 같은 과 교수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뉴스에 나오고 결국 면직당하는 바람에 그 강의를 맡아줄 교수를 찾지 못해 제가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그럼 자기가 한동안 어머니를 돌봐드리겠다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목욕시키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일들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밥을 차려드리고 먹여드릴 수는 있다면서요. 그동안 아버님은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쉬시는 게 어떻겠냐는 배려에 저는 그렇게만 해줘도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학교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이 어머니를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겨우 시간 강사를 구해서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계속 이제 다른 언니들은 오지 말라고 하라면서 저 말고 다른 언니들은 싫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자 그동안 자기가 말 안 들어서 무서운 언니들 일부러 집에 보낸 거 아니냐며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두 손을 모아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한참을 고민하다 그저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겠지 하고 어머니를 달래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 어머니가 처음 보는 여자 화장품들을 잔뜩 가지고 이거 숨겨서 미안하다며 이제 돌려줄 테니까 저보고 무서운 언니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뭔가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예비 신랑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급하게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하는데 어머니 좀 잠시 봐줄 수 있겠냐면서요. 그러자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금방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거실에 안 쓰는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저에게 걸어놓고 저는 밑에 내려가서 차에서 집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어머니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오자마자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조금씩 꺼내서 한 그릇에 담더니 거기에 국까지 부어서 어머니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 안으로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처음 보는 나이든 여자에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하고 계신 감나가는 액세서리부터 해서 집의 서랍장들을 뒤지며 보석류들을 자연스럽게 자기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 어머니에게 어디 가서 말하기만 하면 혼날 줄 알라면서 위협을 하자 어머니는 어제 저에게 그랬듯이 두 손으로 빌면서 때리지만 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보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뭐 하는 짓거리냐며 들어가자 둘은 그대로 굳어서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밑에서 카메라로 다 보고 왔다고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난장판이 된 집안꼴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제 모습을 보시고 처음 놀라셨다가 예비 신랑의 엄마라는 사람을 보고 왜 또 여기에 있냐는 듯이 2번 놀라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의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저희 집에 왔다가 어머니의 손찌검이 심해지자 자기도 못 참겠는지 어머니에게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다가 아버지에게 그 모습이 발각돼서 집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분했는지 저희 집에서 주워들은 제 신상 정보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용해서 저에게 접근하도록 만든 겁니다. 마침 집에 돈도 많아 보이니 딱이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일부러 공감대를 만들려고 자기 어머니도 치매에 걸리셨다는 등 제가 겪은 일들을 자기도 경험한 척 저를 이해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정말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와중에 그 아줌마가 메고 있는 가방을 보니 저희 어머니가 자주 들고 다니시던 가방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속이 뒤집어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방을 뺏고 2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결혼식이 당장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바로 결혼식장과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훔쳐간 것들과 그 여자가 무단으로 저희 집에 온 것까지 모두 묶어서 고소했습니다. 남자는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자고 하는 모습에 더 화가 치밀어 올라 명예훼손으로 저도 욕고소를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회사에 이런 사기를 쳤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후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특수절도에다 폭행으로 징역 6개월이 나왔습니다. 고작 6개월이긴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저는 일을 제대로 갈고 그 사람이 나와서 어딜 가든 따라다니면서 아주 잔인한 사기꾼이라고 모두 말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벌금도 내야 해서 이제 돈이 없으니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하겠다더니 3달이 지난 지금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덕분에 다시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 같네요. 어머니에게 그런 험한 일을 겪게 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다행히 어머니의 치매도 심해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안도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런 일을 겪으시고 상태가 안 좋아지시기까지 했다면 저도 죄책감에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리면서 살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정신이 돌아오신 어머니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너무 미안하다며 자기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제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다며 한참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니 괜히 부모님 생각한답시고 결혼을 서두르려다가 이상한 사람과 큰일을 치를 뻔했다는 것만 떠올리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부모님이 제일 바라시는 건 제가 행복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복하게 부모님과 오손도손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